형 지금 입 모양이 지금. 그래 네가 해.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한 큐에 가보기 한 큐에 한숨에.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 10. 자, 할게요. 예. 다시.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네, 오늘 우리가 극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만해라. 멤버를 소개합니다. 언제 끝나냐고 외쳤던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샤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3주 연속 무용보 브로스 극장 가다 20회더라고요. 오늘이 20번째 극장을 갔다 왔습니다. 김 PD가 졸고 있어서 최 과장이 오프닝을 했는데 되게 못하네. 편집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줄게. 최 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인트로 못하는 최과장입니다. 꽂혔어. 오늘은 과연 눈물을 쏟았을지 진욱이 소개합니다. 예. 눈물 울었어? 놈이 있던데요. 눈물 난 틈이 있다고? 네, 진욱입니다. 나 봤어. 그 장면에서 너가 우나 안 우나 내가 이렇게 쳐다봤지. 에이 설마. 울던데? 에이 설마. 아니 거기잖아. 어디요? 있다. 있다. 아 깜짝이야. 왜 발로 차고 그러세요? 자, 왜 그러세요? 자,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지난주하고 다르게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였고요. 아 그랬어요? 난 너무 재밌었고요. 자, 일단 안내해드렸고요. 네. 오늘이 11월 며칠인가요? 20일이죠. 11월. 어제 한일전. 아 그렇군요. 어제 한일전 하도 소리 지르고 지금 목이 졌어요. 그렇죠. 사실 여기 작업실에서 모여서 봤죠. 목 쉬었어. 목 쉬었어요. 지금 저도 지금 목이 제 목이 아니에요. 지금. 목 쉬고 막 어저께 그 하이파이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손바닥이 아프더라고 하루 종일. 그러네. 난 아까 딛고 일어났는데 여기 왜 아픈 거야? 손바닥 진짜 아프지. 어제 손을 하도 많이 붙여서 그런 이게 거. 그 옛날에 메이저리그 보면 세레모니 하다가 발목 분질러져가지고 그쵸, 맞습니다. 시즌 아웃되고 막 이러는데. 맞습니다. 예, 어저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일본 열도를 침몰시키고 9회 극적인 역전승을 한. 기가 막혔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20번째 극장 가다를 하고 왔고요. 저희가 연속으로 계속 극장 가다를 하고 있는데 진욱이의 요청으로 우리 다음 에피소드를 크리스마스 때 맞추기 위해서 그렇죠. 저희 34번째 에피소드는 미리 예고해드리면 애니메이션 영화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2D 애니메이션만 해서 톱10 리스트 만들었고요. 다음 미리 주에 말씀드리지만 주로 일본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 그닥 기대 안 하셔도 좋다. 리스트는 그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미리 예고해드렸어요. 일본 영화들 많던데 리스트에. 그래봐야 몇 개 되겠니? 마루미다 아리에티 들어가나요? 누구요? 마루미다 아리에티. 마루미다레티 안 들어갑니다. 이거 봐. 좋은데. 이거 봐. 이거 봐. 와인핫으로 하십시오. 이거 밝혀도 되는 거예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들어가나요? 시달소. 시달소. 시간 달리서는 11위에 있습니다. 봐, 이런 식이잖아. 아깝다. 10일이잖아. 와이낫으로 해야지. 그래라. 나 왓더헬 뭐하지? 괜찮아요. 자, 일단 애니메이션 준비 중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3연속 극장 가다의 마지막 목 아파요. 큰일 났네. 영화입니다. 이 얘기를 못해. We all have one enemy. He corrupts everyone and everything. He turns the best of us against each other. Tonight, turn your weapons to the Capitol. Make no mistake. The game doesn't over.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76th Hunger Games.
자, 오늘은 우리가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예, 오늘은 저희가 헝거 게임 이게 트릴로지입니까? 테트랄로지입니까? 이게 3부작입니까? 4부작입니까? 4부작이죠. 4부작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4부작이지. 4부작이죠. 네. 그럼 테트랄로지나요? 근데 원래 책이랑 이런 건 다 트릴로지잖아. 예, 최근 트릴로지예요. 세 편이에요. 이게 머킹제이가 파트 1, 2로 나뉘었어요. 예, 맞습니다. 뭐 아무튼 그 헝거 게임 시리즈의 마지막 파이널 편 머킹제이 파트 2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헝거 게임 더 파이널이라고 제목을 붙였던데 이거는 뭐 원래 원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네. 원제는 헝거 게임 모킹제이 파트 2. 길다. 예, 맞습니다. 헝거 게임은 수잔 콜린스라는 소설가가 예. 쓴 어드벤처 사이파이의 뭐 요즘 에픽처럼 돼버린 영화죠. 그렇죠. 미국의 J.K. 롤링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주 네.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뭐. 네. 이거는 이제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편이었기 때문에 네? 이 전체 얘기를 다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쉽지 않을 그러네요. 것 같긴 해요. 뭐 이 긴 잠깐 이야기를. 뭐 짚어드리죠. 여기 뭐 헝거 게임 매니아 김 PD도 있고 하니까. 좋아.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의 영화고요. 네. 네. 프랜시스 로렌스 감독은 뭐 나는 전설이다, 콘스탄틴 같은 약간 우울한 그렇죠. 사이파이 콘스탄틴 영화를 내가 되게 네, 좋아하는 영화인데. 주로 만드는 감독이었고요. 네. 제니퍼 로렌스가 주연인 캔니스 에버딘 역을 했습니다. 캔네스 에버딘. 예. 캔니스. 네. 얘가 모킹제이예요. 그렇죠. 조시 허친슨이라는 배우가 피타. 네. 이 둘이 같이 12구역 출신의 그 헝거 게임 조공인. 출전자죠. 그렇죠. 네. 조공인. 74회 헝거 게임. 74회 헝거 게임에 나가게 되죠. 첫 헝거 게임에 둘이 나갔죠. 그게 뭐 4회가 아니라 73회에 나가서 둘이 우승을 하고 74회 나가서 우승을 하고 74회 나가서 우승하고. 커서컬에 다시 나간 거야. 그렇죠. 아, 그래요? 그리고 그게- 75회 아, 그게 때 74회? 바로 1년 뒤야. 그렇죠. 우승자들 모아서 김 PD 75회죠. 뭔가 잘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나 이거. 이번이 76회였죠. 저는 설렁설렁 대응 봐가지고요. 네. 이 허친슨은 우리 전에 애들은 잘 있어요. 키자울라. 피자울라에서 그 꼬맹이죠. 리암 홈스워스라는 배우가 게일이라고 이 피터와 캔니스 사이에서 이제 사랑에 갈등하는 게일. 지켜보는 남자 역을 하죠. 얘는 쟤랑 너무 닮았더라고. 누구요? 토르. 아, 난 걔랑 좀 얘랑 헷갈려. 걔는 물론 좀 나이가 있긴 한데 아, 걸린데. 비슷하게 생겼어. 토르가 훨씬 더 선이 더 그런가? 토르가 훨씬 더 지저분하게 생겼는데. 예. 그리고 우디 에런슨이 헤이미치라고 이 12구역 출신의 그 조공인 우승자죠. 중에 예, 우승자. 우승자죠. 옛날에 우승했던 사람. 예. 그렇죠. 선배죠, 선배. 캔니스의 선배인데 전설. 예. 알코올 중독자인데 이제 옆에서 늘 캐니스를 조언을 시켜주는, 해주는 예. 우디 해럴슨. 멘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요. 이 파넴이라는 이 나라죠. 예, 나라의 독재자. 독재자 역을 도널드 서덜랜드가 스노우 대통령 스노우. 역을 했습니다. 아 도널드 서덜랜드 좋아. 네, 서덜랜드. 네? 정말 수많은 영화에 수많은 조연을. 근데 그 악역이 참 부드러운 악역. 오스카는 못 탔다는. 그런데 아직도 오스카를 아직도 못 하고. 못 탔다는. 좀 주간도 한데. 그렇죠. 우리 뭐 할 때였죠? 그 오드리 피플 때. 아 보통 사람들 그렇죠. 보통 사람들 때 썼구나. 그 얘기 말고도 뭐 얘기 많이 했어요. 얘기는 많이 했죠. 많이 나오니까. 많이 나오니까. 키퍼 서덜랜드 아버지. 예, 그리고 줄리언 무어가 이 스노우에 대항하는 반군 임시정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반군 임시정부의 알마코인 대통령 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필립 시모 호프만 네. 예, 필립 시모 호프만이 플루타르크라고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게임 되지? 디자이너. 게임 메이커. 게임 메이커라고 하는데 헝거 게임에 이거 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인 조연으로는 엘리자베스 뱅스가 나와요. 여기서 에피라고 그 케니스의 스타일리스트 그렇죠. 나오죠. 1대1 네. 맞춤 스타일. 이게 매니저 겸 스타일리스트. 아니 근데 1, 2편에서는 레니 크래비스가 스타일리스트로 나오던데 죽었지. 그- 시나. 시나. 죽었어. 시나는요 원래 어디서 그 죽죠? 저기 피타의 담당 스타일리스트예요. 피타 그렇죠. 네. 그 레니 크래비스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 이거 헝거 게임 처음에 보다가 저 락커가 왜 머리 저렇게 얌전하게 자르고 네. 머허샬라 알리라는 배우가 네. 복스. 그리고 그 흑인 그 대위 있죠. 복스라는 인상적인. 예. 그 다음에 스탠리 투치
제가 좋아하는 스탠리 투치. 잠깐 나오네, 이번에. 여기서는 예, 머리가 있어요. 머리도 있는데 좀 되게 웃겨. 예. 여기서 시저 플리커라고 이 스노우 대통령의 말하자면, 뭐라면 그 홍보 전담 관영 방송에 국영 방송이요. 국영 방송에 아니, 그 나라는 TV도 하나밖에 안 나와. 채널도 하나고 그렇죠. 자기가 원할 때만 쫙 해서 보여주고. 근데 토크쇼 호스트처럼 해가지고 나오죠. 거기 무슨 엔터테이너 공지사항도 다 그쵸. 국정 홍보사항도 얘가 다 발표를 하고 그 엔터테인먼트 쇼도 얘가 다 진행을 하고 그쵸. 톡쇼도 다 진행을 하고 헝거 게임 전문 MC죠. 뭐. 그 정도인가요? 네, 예. 출연자는 이 정도입니다. 많은 조연들이 나왔죠. 화려해요. 굵직굵직한 조연들이 나오고. 근데 이걸 찍다가 이제 필립 시몬 호프만이 돌아가셔서 네. 오늘 영화에 얼마나 나오나 이거가 다 관심이었잖아 사실. 근데 앞에는 조금 나오다가 중간부터 아예 안 나오고 끝에 약간 합성한 것 같이 보이는 씬들이 한 두어 장면 나왔어요. 그냥 대사 없이 이렇게. 합성 같아요. 그렇죠, 합성이죠. 예. 혹시 자막에 그거 떴나요? 안 썼어요. 아니요 마지막까지 In the 봤는데 memory of 뭐 그런 거 안 필립 시몬. 떴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네, 마지막까지 봤는데. 아 그렇군요. 감독이랑 관계가 별로 안 좋았나 보죠. 우리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전체가 다 대역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 말하자면 시기가 안 맞기도 하거든요. 3 나오고 4를 거의 크랭킹 못했을 수도 있다는 그럼 생각도 어떻게 해요? 들어요.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몰라. 그냥 내 그때 아니, 추측이야 근데 그냥. 저희 출연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나와 있어? 예. 찍다가 찍다가 돌아가셨거나 후반 뭐 그랬을 작업은 가능성이 있죠. 예. 네, 헝거 게임 1편이 원래는 3편의 소설이죠. 그렇죠. 예, 헝거 게임 그리고 캐칭 파이어, 모킹제이 그렇죠. 이렇게 3편의 소설인데 이거를 4편의 이제 영화로 영화로 만든 만들었죠. 거고 첫 편은 헝거 게임 파넴의 불꽃이었고 두 번째는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모킹제이 파트 1, 그 다음에 오늘 본 게 모킹제이 파트 2. 그렇죠. 그러니까 첫 편은 그냥 헝거 게임스. 예. 근데 파네미 불꽃은 개봉하면서 이렇게 붙인 이름 같아요. 네. 예. 근데 헝거 게임은 원래 이게 책으로 2000년대 중후반에 나와가지고 광고도 무지하게 하고 베스트셀러였잖아요. 그렇죠. 라디오 광고를 엄청 많이 나도 들었던 라디오 광고 기억이 많이 나요. 들었어. 예. 난 처음 들었을 때 네. 헝겁인 줄 알았어. 헝겁 게임. 그래서 이게 헝겁 무슨 게임. 공포 소설인가? 이렇게 헝겁 인형 같은 게 나오나? 약간 공포스러웠어요. 그 광고 자체가. 광고 자체가 예. 그래서 헝겁 인형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게 뭐 이렇게 또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하잖아. 그래가지고 헝겁 게임. 그렇지. 그건 줄 알았어. 근데 봤더니 서바이벌 게임이었는데 이게 글쎄요. 뭐 처음에 수잔 콜린스 이 아줌마가 모르겠어요. 이게 1편이랑 2편, 3편 가면서 이게 너무 이게 스토리가 스케일이 점점 커져. 점점 커졌죠. 그러니까 이게 헝거 게임이 히트를 해서 이게 한 1년 상관으로 계속 나왔거든. 물론 처음에 의도했을 수도 있는데 책이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흥행이나 이렇게 좀 팔리는 소설 쓰려다가 이게 이제 약간 방향을 집토끼 산토끼 다 노리는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스케일도 커지고 갖고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좀 커지고 위험해지고 좀 거창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1편 보고 이거 나는 그런 류의 영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배틀 로얄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뭐 이렇게 또 누구 한 명씩 죽고 막 이러는 거, 무슨 데스노트 뭐 이런 거 있지. 헝거 게임 처음 봤을 때 나도 역시 이거 배틀로얄을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베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처음 편은. 근데 두 번째 편을 볼까 말까 하다가 두 번째 편에서 살짝 맛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 내가. 두 번째가 아주 발군이었죠. 두 번째 캐칭 파이어가 사실 책 읽은 사람들도 두 번째 책에서 이게 뭔가 거시기가 각성이 이루어지는 이게 뭔가 담기 시작했다. 이게 배틀 로얄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왜 V4 벤디타 예. 약간 그거를 굉장히 확장해 놓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혁명에서 전쟁으로 발전하는 막 그런 아니나 다를까 그 2편이 제일 흥행도 많이 했고 이게 무슨 뭐 저런 뭐 기록이 있던데 그 엑소시스트 이후로 여자가 주인공인 걸로 이렇게 개봉하자마자 뭐 기록 같은 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여튼 엑소시스트 이후라는 게 좀 재밌었어요.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캐치파이어를 보고서 1편에 이런 얘기가 있었지 하고 기억이 나는 것들이 말 그대로 캐피털의 독재, 스노우 대통령의 독재가 그렇죠. 그 장면에서 막
막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그냥 단순한 오락용 무슨 게임 영화가 아니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하면서부터 이게 맛이 갔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신을 좀 바짝 차리게 됐죠. 나는 맛이 갔는데 나 완전 히 빠져갖고 정신 못 차리고 막. 그는 약간 이제 빠가 됐고 저 솔직히 말하면 진짜 빠예요. 나는 근데 그 2편이 너무나 히트를 해서 너무 돈을 너무 많이 번 거야. 이게 뭐 거의 10억 불 가까이 번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왜 이렇게 흥행이 되는 거야 이 영화가. 그치. 그래서 아마 3편도 2개로 찢어가지고 근데 그 시기를 보면 좀 약간 같아. 이해가 갈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게 이제 세계 금융위기 닥치면서부터 우리가 느끼는 어떤 월가 뭔가에 억압돼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힘에 대한 어떤 이런 불만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있던 것 같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런 스토리가 있지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확 뜨고 보는 듯한 느낌 들고요. 스토리부터 얘기를 스토리부터 해주는 게 말씀하시죠. 그럼 네. 말하지 말자. 스토리를 얘기하실 때 중간중간 껴들어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걸로 해요. 도움이 안 돼. 제가 간단하게 듣고 합시다. 디테일한 부분. 네, 간단하게 이 시리즈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스토리를. 헝거게임 1편에서는 이게 12개의 구역이 있잖아요. 파넴이란 나라에는. 근데 각 구역별로 특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캐피톨이라는 수도 거기에 모든 부와 권력이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딱 이 독재 우리나라 같아. 서울 같아. 예. 서울과 지방 도시들 같아. 그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전체주의의 독재 체제 국가인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헝거 게임이라는 엔터테인먼트 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쇼가 뭐냐면 각 구역별로 10대 남녀 소년 소녀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어디에다 이렇게 몰아놓고 서로 죽이게 해서 마지막 그 옛날에 대표를 한명 뽑는 거죠. 예. 글래디에이터처럼 예. 그 로마의 경기장처럼 그거를 실제 콜로세움. 이제 막 실시간으로 다 중계를 하고 그쵸.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이 약간 권력에 대한 두려움도 갖게 하면서 또 복종하게 하면서 거기에 열광하게 하면서 또 하나는 예. 각 구역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드는 장치. 예, 맞아요. 예. 분열하게 만들고 예. 미워하게 만드는 장치.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헝거게임 출연자들은 사실은 조공인이잖아요. 조공인이라고 조공인이라고 부르잖아. 부르지.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야 그게. 그럼요. 조공으로 사람을 바치는 거야. 옛날에 우리 내시들 뭐 이렇게 보냈지. 그리고 그리고 최후의 최후의 대리전을 치르는 거죠. 사실 뭐 축구 경기 할 때마다 우리 광분하잖아. 일본 다 죽여 이렇게 되는데 그쵸. 어제 야구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런 헤이티리즘을 것까지야. 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최후의 생존자는 결국 부와 명예를 어쨌든 이 12구역이라는 곳이 되게 가난한 동네인데 그렇죠. 그 동네에서 이제 뭐 활을 잘 쏘는 소녀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바로 케니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옆집에 빵집 아들이 있어요. 빵집 네, 아들. 빵집 아들이 피타예요. 피타. 예, 이 둘이 헝거 게임에 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캔니스는 자기가 나가는 건 아니었고 뽑힌 게 자기 여동생이 뽑혔는데 대신 자기가 자원을 프렘. 하죠. 프렘 로즈. 예, 그게 그런 제도가 있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나가겠다 그러면 흑기사 그냥 작전. 내보내주는 거야. 예. 저 흑기사나 그리고 그런 어떤 스토리를 막 부각시켜서 그 지역의 영웅처럼 만드는 거지. 그 지금의 오디션 프로에서 이미 예선부터 이렇게 주목되는 그런 이제 출연진들이 우승을 가게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 스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어쨌든 첫 번째 헝거 게임에서 캔니스가 출전한 첫 번째 헝거 게임에서 캔니스와 피타가 이제 출전자들을 물리치고 결국에 우승하게 되는 두 사람이 공동 우승하게 되는 그 이야기로 이 1편은 끝납니다. 근데 1편에서는 어쨌든 이 독재 권력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아주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홍보 수단으로서 이 헝거 게임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캔니스의 마음속에 이 권력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과 또 분노를 동시에 보여주고 또 자기가 살고 싶다라는 그 삶의 욕구와 또 어떤 타인에 대한 연민 이것이 막 공존하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아주 정확한 분석. 예, 이게 1편의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딱 이제 하나만 덧붙이자면 원래 캔니스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까 게일이라는 남자가 네, 있어. 그렇죠. 원래 고향에 근데 이 헝거 게임에서 결국은 같이 나가 피타를 같은 지역이기도 하고 피타가 또 자기를 좋아해. 네.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네. 기지를 계속 발휘하거든. 약간 모성애적인 그런 게 모습을 있어. 계속 보여주죠. 그래서 예. 결국은 두 사람이 이건 좀 1편의 스포일링이니까 하여튼 살아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그 방법으로 살아나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케니스가 살짝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남자 사이에서. 네, 거기에 조금 더 보태 설명하자면 1편에서는 사실은 이 캐피털 그 스노우 대통령이 봤을 때는 굉장히 찝찝한 게임의 마무리였거든요. 그치. 찝찝하지. 최초로 우승자가 동반 우승자가 나오거니와 근데 중요한 건
이 에버딘이 캔니스. 그쵸. 이 게임에서 소녀를 한 명의 소녀를 아주 엄마가 이렇게 딸을 보호하듯이 감싸줘요. 루. 그 그쵸, 루지. 루. 그 루를 감싸주는 그 모습에 이 시민들, 그러니까 일반 구역에 있던 시민들의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죠. 그렇지. 거기에 캐피털 사람들까지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스타가 돼버리는 스타가 거죠. 되죠, 그렇죠. 이 캔니스가 스타가 돼버리니까 이 편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가 너무 스타가 되니까 캔니스가 이 혁명의 상징처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아 이거 내 의도와 다르게 얘가 내 권력을 위협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를 견제를 하려고 이제 스노우 대통령이 계략을 짜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 스페셜 무슨 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동안 역대 우승자들을 모아서 헝거 게임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스페셜 에디션 게임을 하는 거죠. 올스타전을 하는 거 올스타전.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이 이야기에서는 너무 이제 두려우니까 캔니스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다시 출전하고 다시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지만 이제 여기서는 분노가 치달을 대로 치달아지면서 강해지는 거죠. 캔니스 자체도 스스로도. 그리고 어떤 이 정치의 일종의 연예인으로서 활용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프로파간다에 이 캔니스를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안에서 이제 각성하게 되는 캔니스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주 정확한 지적이야. 프로파간다. 선점 아주 네. 정확해.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모킹제이로 오면서는 이제 이 각성한 캔니스가 그쵸. 드디어 반군의 편에 서서 이 사람들을 다 규합시키고 그리고 반군의 네, 상징이 되는 거죠. 네,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3편에 오히려 난파남의 불꽃 같아. 그러니까 혁명의 불꽃이 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13구역이라는 데가 다 파괴됐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은 그 13구역 지하에 엄청난 그 이렇게 반군 세력들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반군 혁명군의 리더가 줄리안 무어였던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예. 예. 줄리안 무어는 그래서 1, 2편에 안 나오고 예. 3편부터 나와요. 모킹제이부터 예, 나오죠. 모킹제이부터 나오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되는 이 혁명이 마무리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쵸, 뭐 이거 자세한 뭐- 스토리는 뭐 상관없는 거고. 지금 개봉한 지 한 일단 3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예, 마무리됐다. 그거죠. 근데 뭐 이건 책이 원래 나와 있던 거니까 뭐 스토리는 얼추 그냥 찾으면 다 나오더라고요. 네. 뭐 근데 뭐 반전이 있고 처음에는 이 독재의 꼭두각시가 됐다가 그다음에는 혁명의 또 아이콘이 됐다가 네. 마지막에는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여자 레골라스 여자 레골라스 캔니스 에버딘을 보여주죠. 이쯤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헝거 게임을 저처럼 막 되게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방송 듣지 마시고요. 끄고 영화 보시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다 얘기해 버리려고 난. 아 오늘 것까지 경고, 다 얘기해 버릴 경고? 거야 내가. 스포일러 엄청 못돼. 들어가. 내가 좋아하는데. 네, 김 PD가 약간 지금 각성제를 먹은 것 같아요. 완전 각성했죠. 저도. 원래 오늘 한마디 하고 주무시기로 아니 했는데 지금. 오늘 내가 김 PD 형 옆에 바로 앉았는데 영화 딱 끝나자마자 김 PD 형이 이 되게 행복한 표정으로 박수를 이게 영화 끝나고 느린 박수 있잖아요. 이거 크레센도 박수. 샌드박스를 쳤죠. 네. 아 그걸 옆에서 박수가 친 게 얘였어? 네. 크레센도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오른쪽에는 오작 형이 있었고 왼쪽에는 그 김 PD 형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오작 형은 왜 안 끝나 이거? 나는 그 뒤 엔드가 빨리 뜰 줄 알았는데 한 3씬 정도가 더 가더라고. 아 나는 내가 헝거 게임을 비하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네. 비하했어 이미. 재밌게 봤고요. 비하했어. 네 말씀하십시오 이제. 뭘 얘기해 줄까요? 네? 내가. 아, 형이 이 영화에서 요청대로 느끼는 얘기해줄게. 이 영화의 미덕. 아 미덕. 네. 이 영화가 재미있는 이유. 뭐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미덕도 있고 일단 이 영화 네.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 영화는 역시 블록버스터죠. 잘 만들어진 특수 효과들, 굉장히 화려한 액션들 가득 차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서 뭐 지난주에도 007 얘기를 했지만 007을 딱 보고서 정말 블록버스터 중에 이제 블록버스터 D 007이잖아요. 그래서 아 시원하게 봤다. 속 시원한 어떤 청량감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 영화는 보면 볼수록 뭔가 뒷골을 때리는 묵직함이 있어요. 이렇게 뒷골을 똥 때리면서 이게 이상한데. 저희가 종종 우리한테는. 이제 얘기했던 잔병감. 잔병감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근데 번져 이게 있는. 뭐랄까 잔병감이 약간 그 부정적인 느낌의 잔병감이 아니라 이거 굉장히 나는 긍정적인 뭐, 그쵸.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이 영화의 스토리를 계속 보면서 3편 정도 보고 나서는 3편의 파트 1이 딱 끝날 때 예. 이건 4편을 안 보고 못 견디겠다. 저도 많이 기다렸어요. 아니 저도 형이랑 비슷한 감정인데 이거는 나오면 봐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보면서 되게 힘들어요. 힘들어?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힘들어요. 어떤 점이? 너무 인명이 많이 죽어. 예, 사람이 일단 너무 많이 죽고 그러니까 이 영화 내내 권력자, 소위 그 권력자,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그 목숨조차도 착취당하는 거잖아요. 그 착취당하는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그거를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다치는 기분이 좀 드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랑 다르지 않지. 그닥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지. 이 영화의 뿅점은 사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가 사실 뭐 일종의 이제 연예인으로서 이 스포츠 스타라고 해야 되나요? 스포츠 스타로서의 이 캔니스나 뭐 이런 이 빅터라고 하잖아요. 빅터들, 빅터, 승자들이 막 이렇게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삶이 비루하다는 모습이 이제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맞지. 막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니까. 맞죠. 계속, 예? 그래서 우디 애럴슨이 알중이 되는 거야. 예, 알코올 중독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 특히 캔니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볼모로 잡혔기 때문에 얘는 나가는 거거든요. 특히 예. 자기 동생을 대신해서 나갈 때부터 예, 맞습니다.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지. 예.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의 삶도 사실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니스도 살고 싶기 때문에 막 열심히 싸우지만 그쵸. 반면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더러운 걸 보면서도 참고 막 이렇게 막 비굴하게 사는 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맞아요. 저는 그런 데서 이렇게 아파요. 이 영화를 보면. 나는 그게 아파서 네. 훨씬 내가 너무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아픈 존재라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거나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겠지. 난 그래도 조금 더 뭐랄까 그래도 흔히 말하는 권력지향적인 습성이 있는 나로서는 그래 나도 이 정도 권력은 가지면 괜찮은 거지 라는 생각 훨씬 많이 하다가 이 영화가 던져주는 그거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딱 맞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존재 정도가 아니라 난 완전히 이거구나 라는 그냥 거. 조공인일 뿐이야. 라는 조공인 생각이 정도가 아니라 난 거죠. 그 중에 캔니스처럼 용감한 조공인도 못 되고 예. 도망다니다가 활 맞아 죽는 조공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나를 평가할 때. 글쎄요, 뭐 그렇게들 이입을 해서 봤다니까 재밌었겠네. 나는 1, 2편의 그 오락성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정말 007 영화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상황이 어떤 독재나 이런 권력이나 자본에 희생당하는 민중이나 백성의 모습 같으나 나는 1, 2편 때 워낙 그냥 이 서바이벌 게임이 이걸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사이파이였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SF였고 그런데 이제 머킹제이부터 얘기가 이제 뭐 그렇게 좀 심각하게 뭐 혁명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나 나는 전혀 공감이 안 되고 형이 조공인으로 안 살아서 그래요. 조공인? 네, 형이 조공인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형이 감정이 조공인이 못하는 뭐야? 것 같아요. 예? 조공인이 뭔데? 뭐 직장인이죠, 뭐. 지금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볼모가 돼 있는 거지. 볼모. 흔히 볼모. 그러니까 뭐를 위한 볼모야? 그게 결국은 내가 내 스스로가 볼모가 되기도 하고 내가 지켜야 될 존재들로부터 볼모가 돼 있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그쵸.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캔니스를 보면서 저는 늘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영화에서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왜냐면 이 여자는 굉장히 강한 얼굴과 굉장히 약한 얼굴이 동시에 있어요. 영화에서 그게 계속 드러나요. 그렇죠. 일부러 부각시키는 이 영화의 뭐 견인차죠. 예. 제니퍼 로렌스가 이 영화의 뭐 간판이고 네. 그다음에 그 모든 거를 다 받아가지고 연기로 다 승화했죠. 정말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나이도 어린 아이가. 그래서 저는 그 표정에서 뭘 느끼냐면 이 여자가 정말 외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현실인데 도망가지 못하는 이렇게 막 끌려 들어가는 숙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케니스가 이제 모킹제이로 오면서 반군 쪽에 서게 되잖아요. 반군 쪽에 서게 됐지만 심지어 여기 있을 때조차도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계속 많은 거야.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체만 바뀌고 예. 반군의 또 프로파간다 이용이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선전하는 거에 무슨 계속 카메라가 따라다니면서 찍고. 예, 형 권력이냐 방 권력이냐의 그렇죠. 그 소속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 되게 중요한 전환점 같은 게 있는데 항상 캐니스는 끌려 들어가는 건 맞아. 근데 거기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자기가 정말로 뭐랄까 뒤 돌아보지 않고 완전히 탁 깨치고 나가서 뭘 하듯이 선택을 명확하게 하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여기에 정말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든 게 다 있어. 사실은 남녀의 삼각관계부터 시작해서 뭐 가족부터 시작해서 뭐 동물도 나오고 막 그렇죠. 별게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합이 잘 돼 있어요. 물론 좀 억지스러운 면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되는 어떤 느낌도 있긴 있는 장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특히 이제 그 피터하고 게일하고 사이에서 관계 이게 결국은 캐니스가 뭔가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할 때 선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캐니스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러다가 자기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다수를 보게 돼. 어떤 병원에서 사람들을 보게 된다든지 어느 구역을 돌면서 이제 스노우 대통령의 말하자면 그 프로파간다에 이용되면서 그 돌아다니면서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너무 기쁘고 캐피탈에 감사한다 이런 걸만 묻고 읽다가 특히 루가 몇 곡 출신인지 기억 안 나지만 루가 있는 지역에 딱 갔을 때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분노하죠. 캐니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쵸. 사람들이 막 티는 분노도 못 하고. 내지만 예.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세 손가락을 딱 했고 예. 한 허공에 딱 그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인을 보내는. 그 이게- 손가락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그냥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손가락 모킹제이의 그 시그널로. 그 새소리를 탁 내시면서 그리고 끌려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뭐 타임 이마에 포 총으로. 러스 이거 부른 거니? 총구를 탁. 그거랑 그 앞에가 똑같아요. 아, 그래? 네, 비슷해요. 그 중간에 그 행잉 트리인가? 예, 그 노래도 있죠. 그 노래는 또 다른 거고. 예. 그 노래는 3편은 저기 저 파트 1에서 나오죠. 모킹제이 파트 1에서. 그거는 계속 나오죠. 그건 소설에도 있어서 그거에다가 이 제임스 뉴턴 하워드 이 영화 음악가가 멜로디를 붙였잖아. 그래서 리메이크해서 나오고. Are you coming to the tree? If we met. 아, 지금 나오는 행잉 인더트리 듣는 거지. 네, 이게 제니퍼 로렌스가 앞에 부른 거지. 저 저 이거 부를 때 너무 예쁘던데. 목소리 섹시하고. 제니퍼 로렌스 어때요?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배우는 아니었는데 그 저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서 실버라이닝, 오 이랬거든요. 근데 맞아. 헝거 게임 이후로는 와가 됐어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제니퍼 로렌스를 잘 몰랐을 때 제니퍼 로렌스가 엄청난 뭐 섹시 심볼처럼 됐잖아요. 엑스맨 나올 때. 네, 아니 뭐 아무튼 그 제니퍼 로렌스 치면 다 그런 식의 음. 그 해석들이 많아요. 이 제니퍼 로렌스를 보는. 근데 왜 그러지?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와가 됐어요. 또. 근데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이렇게 오스카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준 게 아니에요. 나는 좀 그랬던데. 아니요, 저는 그 둘이서 이렇게 춤추는 장면 지금도 보면 가슴이 설레는데. 아, 얼마나 좋은 그래서 영화인데. 로봇도 그거. 들어가고 있어. 내가 이거 한국 게임을 극장에서 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 마지막 걸 극장에서 봤네. 근데 오늘 큰 스크린으로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매력적이더라. 네. 이게 왜냐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의 스타는 옛날에는 뭐 금발에 막 이렇게 마릴린 monroe 같은 스타일 뭐 이랬었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동서양의 얼굴이 다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백인, 흑인, 아시아인, 동양인 이 얼굴들이 다 이렇게 그림자에 따라서 얼굴이 다 나오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시카 알바나 제니퍼 로페스나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가 좋아하거든. 그 파워가 큰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제니퍼 로렌스 보니까 머리는 까만 흑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동양인 같기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백인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개의 얼굴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큰 스크린을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참 이 배우가 왜 이렇게 대형 스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지 오늘 알겠더라고. 매력적이더라고. 다른 배우도 오늘 그 굵직굵직한 조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뭐 예? 스탠리 투치, 뭐 도널드 서널랜드 뭐 이런 줄리안 엄청난 무어, 뭐. 줄리안 무어. 이런 엄청난 필립 대선배 시모. 배우들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그 롤이 워낙 크니까 네. 주인공이 거의 모든 씬에 나오잖아. 네. 참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이도 이제 우리 나이로 25밖에 안 됐을 텐데. 아무튼 뭐 이 배우의 하여튼 앞으로 아주 창창하잖아요. 아주 기대가 뭐 됩니다.
이게 워낙 세가지고 이 시리즈가 그렇죠. 이걸로 저는 끝나버릴 수도 있겠다. 저도 생각도 들죠. 내 생각은 들어요. 달라요. 오늘 내가 오늘 그걸 느꼈어. 나도 그렇게 얘기했었거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이 배우는 뭐 잠깐 쉬었다가 또 다른 데로 튀고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볼수록 헝거 게임은 이 배우들의 매력. 영화는 잘 뭐 1, 2, 3, 4편을 내가 다 보긴 봤는데 그렇게 김 PD 정도의 그런 임팩트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측 가능했고 그다음에 좀 너무 끝까지 서바이벌 게임으로 가든가 재밌게 그 사람 죽이고 좀 폭력이랑 이런 거 나오게. 아무튼 제니퍼 로렌스를 위한 제니퍼 로렌스에 의한 제니퍼 로렌스의 영화 헝거 게임이었습니다. 글쎄. 나는 그러니까 한 마디만 더 하자면 이 머킹제이 1, 2편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혁명이나 어떤 체제 전복이나 아니면 불의에 대한 항거나 그런 거에 어떤 걸 느끼고자 한다면 V4 벤디타를 보세요. 나는 머킹제이는 사실 이게 좀 허무맹랑해. 이 스토리랑 이거 자체가 사이파이인데 그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그냥 물량으로 이렇게 했고 좀 그래. 내가 느끼는 것 중에 어떤 정치적인 소재에서 독재 그리고 뭐 노예, 제국, 뭐 차별하는 어떤 이런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시작한 스토리죠. 근데 처음에 헝거 게임이라는 자체로 게임식으로 이걸 비춰지니까 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상으로는 배틀로얄이라는 그 영화의 어떤 기억이 있다 보니까 헝거 게임 자체 처음 편에서 부각되는 거는 또 여자 남자애들 젊은 애들 불러다가 또 서로 죽이게 하는 게임이구나 라는 게 정말 강했죠. 나도. 그런데 이게 두 번째 편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면 공포가 나와. 일단 제니퍼 로렌스가 공포에 질려 있어. 그렇죠. 특히나 스노우 그 대통령이 아주 사람을 정말 공포스럽게 만드는 그렇죠. 장치를 잘 발휘하거든. 근데 그 공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로맨스가 있어. 그 로맨스를 선택하게 하는 인간의 갈등이 있거든. 근데 이게 사실 안 어울리는 장치예요. 어느 한 가지를 해도 부족한데 이게 그렇게 엮여 있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캐니스를 보면서 제가 어떤 독재 항거하는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반면에 또 하나는 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한 남자를 선택 못하고 뭐 이러면서 또 이 인간적으로 뭐랄까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형성이 돼 있어. 그러니까 양다리. 그러니까 그런 얘기야. 결국은 오늘 마지막에 이 영화를 보기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게 결말이 안 나 있고 난 이 결말이 굉장히 궁금하다. 영화뿐만 아니라 내가 책으로도 보지 않은 이 영화의 이 얘기가 정말 궁금하다. 근데 이게 잘못되면 난 엄청난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입장일 거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잘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야. 첫째. 근데 왜 아니 그렇게 헝거 게임을 좋아하는데 책을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먼저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솔직히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영화의 그 장면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그 영화 장면을 끝내고 싶은 거야. 근데 대부분 이렇게 원작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은 책을 읽은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대부분 실망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난 영화로 끝내고 싶은 거였어. 괜찮은 생각이네. 영화를 명화만 보는 것도. 딱 하나는 이 영화에서 정말 오샤가 얘기한 것처럼 허무맹랑한 점이 뭐가 있냐면 얘가 뭐가 빠졌을까? 거기 보면 이 콜라보레이터가 빠져 있어. 협력자들의 이야기가 없어. 배신하고 배발하는 인간들의 스토리가 별로 없어. 물론 오늘 영화의 그 마지막 대통령의 모습이 사실은 새로운 독재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려진 게 있는데 실제로 독재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보여도 독재로 인해서 베네핏을 얻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별로 없어. 그래서 허무맹랑해 보이기도 해. 어때? 그 이제 기대했던 그런 결말이었어요? 기대한 결말은 아니지. 내가 상상했던 결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때요? 오늘 이 근데 마지막 좋은 결말이었다고. 마지막 편을 딱 보고 나니까 이 트릴로지가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좀 헷갈려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이건데 그러니까 요즘 저의 화두이기도 해요. 선과 악이라는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자꾸 상대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 이야기만 봐도 사실은 스노우가 독재를 하고 있었지만 캐피톨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스노우가 선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예. 그랬을 텐데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이렇게 의견들을 좀 모으고 뭐 이렇게 모두의 이익을 찾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정치행위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콜라보레이터의 이야기가 예. 그 얘기야. 예. 캐피털 사람들의 이야기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치행위라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이익이 되면 누구한테 손해가 나는 거죠. 크든 작든 모두의 이익을 맥시마이즈 해주기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네. 민주주의고 그게 좋은 정치가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최소한으로 만드는 정치가. 그러니까 그게 어느 쪽의 최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 찍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그 얘기를 논하기 이전에 네. 선거학이 있다니까. 네. 그 얘기를 네. 논할 정도. 근데 그게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물론 이제 마지막에 이 알마 코인 대통령이 줄리안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처음 이제 뭐 자신의 이익이라고까지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떤 반 세력의 이 독재에 항거하는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마구 이렇게 활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뉘앙스를 이 영화에서 계속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에. 예. 드러나지 않던 게 지금 마지막 파트 편에서 1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1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그 모킹제이를 딱 데리고 다니면서 얘를 이제 막 자극해가지고 얘의 이야기나 막 이런 걸 계속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거기서부터 쟤 이용당하고 있는데 이 생각을 파트 2에서. 파트 1에서 파트 1에서 파트 1에서 네. 이제 파트 1에서 오케이. 어떤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 행위를 위해서 캐니스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을 계속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성과 악이 계속 모호해지는 지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얘기하려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결국에 사람들로 하여금 성과 악이라는 건 되게 상대적이고 모호한 거야. 라는 거를 이렇게 은연중에 이야기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환멸감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물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이렇게 네. 맞닿아 있는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나는 글쎄 우리 임시정부를 생각하더라도 네. 분명히 혼란 속에서 훨씬 더 많은 입장들이 생기고 네. 자기 것이 적은 만큼 지켜야 될 게 많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독재하에서 민주주의는 정말 눈 속에 핀 작은 꽃송이만도 못하지만 눈 위에 폈기 때문에 귀중한 거지. 정말 꽃이 만발해 있는 동산과는 다른 거죠. 그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이 뭐 헝거 게임이라는 소설 영화를 치워놓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긴 독재 후에 혁명이 일어나면 왕정 예를 들어서 왕정이나 독재 끝에 혁명이 일어나면 그 혁명 뒤에 그 혁명이 반독재가 성공을 있다는 해도 네. 엄청난 혼란이 오고 네. 그다음에 오히려 또 이 뭐 다시 왕정 복고라든가 반혁명이라든가 항상 그랬잖아요. 우리도 4.19 뒤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6월 항쟁 후에 어떻게 됐어요? 다 똑같아. 그 뒤에 그런 거를 또 견뎌내야 되는 거죠. 오늘 나는 그런 거가 느껴지더라고. 오늘 영화 보니까 이게 혁명군이라 그래서 꼭 부조리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 그룹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어차피 똑같은 저쪽의 생명 하나도 우리의 생명 하나랑 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난 최근에 방금 아까 오히려 그 줄리안 모어보다 도널드 서덜랜드가 독재를 하고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북한처럼 자기네들 불행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위험한 생각인데. 고무찬양제인데. 고무찬양하는 건 아니고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 90% 이상이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지만 행복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작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위험한가? 이런 거잖아. 나 정말 짠하게 본 장면이 파트 1에 보면 사람들이 막 총을 쏘고 있는 그 댐에 들어가. 뭐 노래를 부르면서 들어가. 예, 그래서 막 그렇죠. 폭탄을 끌고 들어가는데 다 총 맞고 죽는데도 딱 들어가서 그 폭탄 터트리고 그리고 유유히 걸어 나와. 노래 부르면서. 초기와 같이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이 모습 안에 지도자라고 하는 인간들은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게 되면 저놈도 똑같아. 손가락질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렇다면 무슨 기대를 하고 해야 되지? 라는 어떤 회의감이 막 갑자기 오게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때문에 이거 하는 거지? 근데 오늘 영화의 마지막에 그걸 보여줬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래서 박수 친 건데 나는. 저 모습 때문에 하는 거지. 꽃이 만발해 있는 동산 때문에 하는 거야. 눈 속에 작은 꽃이 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로.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목마르고 한 번에 팍 터져서 이제 꽃이 폈어. 봄이 왔어. 그러나 아직 눈이 내리는 겨울인 거지. 우리한테는. 그게 서서히 봄이 돼가는 거지. 근데
한 번에 꽃 화순을 발견한 순간에 우리는 환호를 피우고 샴페인 따고 그러고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야. 이런 어떤 계속 딜레마를 겪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계속 반복되는 아주 지난한 과정이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혼란스러운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김 PD 얘기가 나는 맞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혁명에 관한 이야기를 보고 자극받고 멋있다고 생각하고 체 개발화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렇죠. 많은 피가 흘렀어요. 많은 피가 흘렀고 이번에 프랑스 테러 났잖아요. 지금 그 민주주의 시민 헌법이 최초로 공포된 프랑스. 거기서 지금 테러가 나서 저렇게 하는데 난 프랑스 시민들이 그런 모습들 있잖아. 다시 나와서 앞에 앉아 있고. 난 그 무슬림 이렇게 나는 무슬림인데 안아달라고 하는 그거 봤어요? 그건 못 봤어요. 그거 찡하더라고.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이게 정말 성숙한 사회가 정말 그냥 태평성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극복하고 다시 또 투쟁하고 언제든지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게 프랑스 사람들이구나. 프랑스는 아까 오샤가 얘기했던 것처럼 반혁명을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독재자를 불러왔어. 그치? 그렇죠. 그 여기 역사잖아. 근데 바로 이 테러 때문에 프랑스는 시리아에 가서 공습을 해. 지금도 폭탄을 투하해. 근데 오늘 그 영화 마지막에 이 공습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장 생각났던 게 사실 시리아였던 것도 사실이야. 저도요. 저렇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누군가를 위한 복수 내지는 물론 전쟁이니까 이기고 지는 문제고 지면은 결국 죽는 거잖아. 죽는 거고 살기 위한 투쟁인 거고. 오늘 스토리 중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 2구역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 광산의 2구역을 이렇게 폭격하는 장면.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캔니스는 저 안에 갇히게 되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하냐. 역시 모성애지. 그 걱정을 하고 반면에 그 게일 같은 경우는 난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전쟁 중이고. 무서운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죠. 캔니스가. 거기서 마음이 떠나는 것 같아. 캔니스가. 게일한테. 그게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원작이 워낙 좋기도 하다는 생각도 하지만 그 스토리의 힘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방향으로 그냥 쭉 밀고 갔다 그러면 그 딱 재미없어. 그냥 와 하고 넘어서 뭐 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영화로 끝났겠죠. 근데 그 안에 그런 갈등이 있어. 내 안의 갈등. 저게 옳아? 저게 맞아? 이런 갈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딱 하나 빠져 있는 거는 오늘 나온 그 얘기야. 분명히 암살해 보면 저 우리나라 영화 암살을 보면은 거기에 변절하는 변절자도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그런 있잖아. 어떤 혁명의 입체적인 모습이 좀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복잡함을 좀 많이 단순화시킨 건 맞거든 이게. 근데 그것까지 표현하려고 했으면 너무 복잡해졌어. 복잡해진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못 끌고 갈 것 같아.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켄 로치 영화들 보세요. V4 벤디타가 너무 뭐 재미없다 그러면은 켄 로치들 좀 심각한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혁명을 보여주는 게 않고 정말 혁명의 그 전전 단계들 보죠. 노동자들 모습. 그래서 영화가 그런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히려 그러면 수잔 콜린스가 이게 이게 꼬신 것 같아. 1편으로. 완전 후킹했지. 꼬셔서 혁명 아이디어를 심어주는 거지. 니들은 잘 걸려들었어 하는 순간에 이거 대단한 좀 나 그런 생각 드는데. 오락 영화인 줄 알았지, 오락 소설인 줄 알았지. 그렇지. 이걸 일단 보면은 4편까지 다 봐야 되잖아.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이 이제 혁명에 꽂히면 그럴 수 있어요. 형들이 요걸 오늘까지 보고 뭐 혁명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자면 혁명에 꽂히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좀 연령대별로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성 여성에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헝거게임 1, 2, 3편에 저도 꽂힌 뭐 매니아는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꽂혔던 그런 관람객 중에 한 명으로 각종 헝거게임과 관련된 블로그들을 다 뒤졌던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 굉장히 많은 여성 팬들이 있어요. 넌 그랬던 사람이구나. 네, 굉장히 많은 여성. 여자들은 이게 왜 좋은 거야? 왜 좋냐면요, 로맨스. 혁명이 아니에요. 혁명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삼각관계. 왜냐하면 저도 이거 혁명에 안 꽂혔어요. 아 그래? 저는요 오늘 더 파이널에 제가 오늘 의의를 삼자면 1, 2, 3편은 캔니스 에버지는 자기가 원하던 삶이 아니에요. 저는 그 관점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선택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구나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 가운데 그게 뭐 배경이 혁명이 될 수도 있고
네? 반군과 뭐 독재 체제 이게 배경이 될 수는 있지만 저는 캣니스 에버딘의 개인적인 딱 한 사람만의 삶으로 봤거든요. 1, 2, 3편은 뭐든지 다 지키려고 해요. 예. 그리고 사실 오늘까지도 게일과 피터를 계속 지키려고 하고 자기 동생도 지키려고 했던 거고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무언가를 잃거든요. 잃고 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있을 때 잘해. 죽을 각오로 나가지.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왜 잃고 나면 후회하면 뭐하냐. 근데 결국 모든 사람들은 후회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잃고 사실 오늘의 캣니스 에버딘도 누군가가 지켜봤을 때는 영웅의 모습일 수 있고 하지만 뭐 그게 그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쳐더라도 그 영웅의 모습 속에서도 사실 일반적인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게 있었지만 지키지 못했고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남은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는 걸로 저는 그 관점으로 오늘 영화를 봤어요. 근데 너가 그럼 오늘 울었던 장면은 뭐야? 제가 울었던 장면은 이거 아니야 걸스카우트. 아니에요. 아니 누구 죽었을 때 아니야? 손가락 세게. 아니에요. 죽었을 때 아니에요. 아 뭐 이게 봐. 죽었을 때 아니고 또 눈이 빨개져. 생각 안 나. 생각 안 나. 빨개져. 지금 생각 안 나.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 왜냐면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지둥이 울어 또. 아니 이제 우는 거 야 아니에요. 여기 울 새가 없던데. 아니 이게 순간적으로 쫙 올 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아마 듣고 있는 여성 팬들은 아마 많이 공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헝거 게임을 기다렸는데 로맨스에 청취자를. 집중해서 기다렸던 분들은 그 부분에서 뭐냐면 피터와 이 캣니스 에버딘이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다가 그쵸. 나 괴물이야 날 놔. 근데 캣니스 에버딘이 내 곁에 있어줘. 아 내가 그랬더니 그때 피터가 형한테 한마디 했잖아 그때. 피터가 영원히 딱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그게 대사 뭐였냐면 뭐 원래 1편서부터 하던 대사 아니야 그게. 아니 근데 stay with me. stay with me Stay with 그러니까 걔가 always라고 그쵸. 대답하지. 그렇죠. 이 사실은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다렸어요. 아 그래? 네, 그 형들이 그걸 안 뒤져봐서 몰라요. 알았어. 네, 안 뒤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모를 수 그 있지. 뭐 물론 혁명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아까 뭐 로맨스에 대한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상상에도 얘기 있었고. 같은 영화를 봐도 다 다른 층위로 보는 거지 영화를. 그렇죠. 난 그 피타가 캔니스한테 뭐 이렇게 하고서 real or not real인가? 그렇죠. 네. 진짜 가짜 이거 하는 거 재밌더라. 그 계속. 근데 그 장면에서 나는 오샤키 형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야 뽀뽀 한번 해준다고 저렇게 바로 나 버리고 가 이러다가 갑자기 뽀뽀 한번 해준다고 내 곁에 있어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영원히. 저는 왜 그게 공감이 됐냐면 왜 공감이 됐냐면 1, 2, 3편에 이 복잡한 로맨스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난 진욱이에 동감하는 건 저는, 뭐냐면 네. 죽을똥 살똥하면서 둘이 그러고 살았잖아. 근데 한수 피터가 결국은 세뇌당해갖고 그걸 잊은 거잖아. 네. 근데 그게 하이잭- 살아나는 거지. 하이잭 당했다고 그렇죠. 하죠. 죽똥 살똥할 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좀 남자 입장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김 PD 형이 일단 팬이니까 이 헝거 게임의 팬이니까 해봐. 자 남자 입장에서 오늘 거를 보지 않고 1, 2, 3편만 봤을 때 남자 입장에서 게이를 선호하겠냐 아니면 게일 게이를 형이 캔디스 에버딘이라면 게일을 선택하겠냐 피터를 선택하겠냐 나는 게이를 봤지. 게일이 훨씬 더 멋있지. 남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근데 오늘 걸 봤더니 어떻게 돼요? 오늘 걸 봤더니 그 게일이 마지막에 변절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니까 그거 거기서 결정 나긴 하지만 그 전에도 게일은 좋았어. 좋았죠. 여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게 바라보잖아, 뭐냐면 게일은. 무슨 게 있냐면 대의라는 게 있거든. 대의. 대의. 대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결국 남자도 그렇겠지. 그 대의를 추구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여성의 어떤 모성애만도 못하구나. 라는 거를 거기에서 게이보다 데일다. 그런 거지. 있지. 알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진욱이 누군데? 3편까지 봤을 땐 게일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피터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3편까지는요 많은 여성분들이 피터를 선택을 해요. 그치 여자들은 피터를 선택하겠지. 그거를 모성애잖아. 그게 모성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파이널을 통해서 피터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작가가. 그렇지. 그건 남자도 그래. 그러니까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보고 나서 피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되게 웃긴다. 머리가 굉장히 좋은 거지. 아주 이상한 점을 지적했는데 뭐냐면 여자의 감성으로 선택해도 피타고 남자의 이성으로 생각해도 피타인 거야. 피터가 됐죠. 오늘 걸로 인해서. 그치. 좋은 나는 구성인데. 정말 관심 없었거든요. 나는 왜 쓸데없이 여기 피탄지 삼각관계를 게일인지. 넣어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근데 뭐 그게 재밌어. 그게 있었으니까 어떤 그- 캔니스의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트와일라이트 같은 느낌. 입체적이 되지. 그게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게 왜 그게. 그러냐면요. 이 1편에서요. 캔니스가 지키려고 했던 사람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우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결국 얘기하고라 마는구나.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아니 마. 1편 얘기는 해도 되죠. 얘기해도 잘 몰라. 왜 몰라? 아무튼 세상에 형고병인 팬들이 얼마나 많은데. 깜짝이야. 얼마나 아무튼- 다 알아. 아무튼 저는 그 지금 지루이가 얘기한 거랑 연계해서 조시 허치슨이라는 배우를 왜 캐스팅을 했을까? 이 역에 사실 이 헝거 게임이라는 이 살인 전쟁에 게일은 보면 되게 예. 남성적인 거고 서치는 약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상한데 좀 게이 그렇죠.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그 게이는 아니야. 게이 그러니까 비슷해. 일부러 그러니까 그런 캐릭터를 선택을 한 것 같다. 엄마가 두 명이지. 예, 그 애가 작아 일단은 작죠. 그치. 예. 모성애를 그래서 자꾸 나도 그 이렇게 무슨 블로그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게일이랑 이렇게 셋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평상복 입고 서 있는 프리미어 시사회, 같은 시사회. 시사회 같은 데서 있는 사진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이렇게 댓글에 키 어쩔 이렇게 조시 허치슨의 그 키 작은 키 때문에 이렇게 막 안타까우면서 쓰는 걸 봤는데 일부러 이런 캐릭터를 캐스팅을 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런 면을 근데 부각시켜주기 아니 위해서. 이 대형 남자 배우들은 정말 작아요. 키 70 안 되는 배우. 로봇 드니로 뭐 조시 허치슨이 대형 배우인가요? 대형 배우로 갈 갈 수도 수 있죠. 왜냐면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엄청 좋아요. 약간 보호 본능을 일으키나 봐. 아 그리고 오늘 영화 보면서도 제가 몇 번 봤지만 이 캐니스 에버딘이 피터를 안아주는 씬들이 있어요. 포옹씬이. 근데 캐니스 에버딘 얼굴을 보이게 이 조시 허처슨 뒤쪽에서 카메라 씬을 이렇게 앵글을 잡는데 캐니스 에버딘이 약간 엉거주춤한 자세로 푹 파붙이는 그 얘기는 뭐냐면 허처슨이 더 작다라는 의미거든요. 더 보호 본능을 자극하려는 그런 씬을 잡아주는 거죠. 아 나는 그 게일이 영화 초반에 캐니스가 게일을 키스를 해주잖아. 약간 뭐 지나가는 키스인데 좀 술 먹고 그래도 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거는 진심이 안 느껴진다. 너 무슨 생각하고 있니? 이거는 술 먹고 하는 키스라고 얘기하죠. 술 먹고 한 그냥 키스 그런 같다. 키스 같다. 이건 뽀뽀도 아니고 키스도 아니야. 이러고 가버리잖아. 근데 그거가 굉장히 나는 와닿더라고 그 말이. 왜냐하면 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런 술 키스 먹고 그냥. 정말 그런 키스가 있어요. 아니 그게 그냥 실수가 아니고 서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맞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해도 그 키스가 진심이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형 콜린스 아줌마가 형 비슷한 거라니까 그때 거랑 지금 형 게일에 공감했잖아요. 난 그렇죠. 스트레이트인데 저는 그 게이라고. 키스를 하는 캔니스 에버딘에 공감했거든요. 왜냐면 1, 2, 3편의 로맨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또 다른 네. 거라니까 이게.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오늘 특히 4편까지 굳이 만들면서 이거를 할 게 있을까라는 부분이 이제 그죠.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책이 마지막 권인데 이걸 둘로 나눴을까 생각이 들잖아. 돈 벌려고 나눴지. 돈 벌러 나눴지.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치나 혹은 이런 어떤 세트의 긴박감이나 혹은 좀비 나오는 시즌 그 장면들이나 잘 연출 잘 돼 있잖아. 액션도 잘 가미돼 있거든. 조목섬 세트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지점이 굉장히 많은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트릭스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했잖아요. 매트릭스 가지고. 근데 뭐 그 정도의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트릭스만큼 재밌는 영화다라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얘기 못 하겠는데. 나는 지금 매트릭스만큼 나한테 충격을 줬던 영화다라고까지는 얘기 못했는데 그 정도의 이야기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다는 맞는 것 그 같아요. 정도 깊이가는 나온다 이거.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매트릭스는 1편에서 임팩트를 줬는데 얘는 갈수록 임팩트를 주니까 오히려 이거는 더 볼만한 가치가 있을지도 몰라. 이게 약간 자신 없지만 그 제대로 정립한 것 같아. 난 솔직히 오늘 마지막 모습 이게 제목 이게 여기 이 나라가 팬엠이라는 나라잖아요. PANEM. 나는 처음에 PNAM인 줄 알았어. 그 팬 아메리카 그 옛날에 항공사 파남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팬 EM이더라고. 근데 누가 그러는데 이게 뭐 라틴어인데 팬엠과 뭐 해가지고 팬엠이 빵 이란 뜻인가 뭐 그렇대요. 빵이랑 서커스 그런 관용구가 있는데 그 빵과 서커스로 독재를 하는 거지. 그렇지. 그걸로 통치하는 거야. 빵과 서커스를 던져주면서 여기서 이 헝거 게임은 서커스죠. 그리고 그걸 빵은 이제 그렇죠. 뭐 권력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부와 그렇게 명예와 뭐 그렇게 해서 빵으로 다 이제 이게 행복하게 못 해주면 서커스를 보여주는 네, 거지. 그런 거. 그러다 또 빵 주고
그러면서 통치를 하는 거죠. 나는 그래서 이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가 그 빵과 서커스로 살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맞습니다. 구집이. 예. 우리가 이 빵과 서커스를 둘 중에 하나를 뺏어가면 우리가 성난 폭도로 변할 것만 같은 거지. 근데 그거 두 개를 적당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테레비랑 저녁에 요리 프로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밥 먹으면서 이러면서 오늘 하루가 또 가잖아요, 사실. 근데 야구도 보고. 이 페넴은 야구 서커스지. 무려 12개 구역이 있지만 빵을 많이 안 줘. 그렇죠. 실제로 배고프게 만들어 사람들을. 근데 그 불만을 결국은 딱 저 서커스인데 서커스하고는 좀 다른 이유는 뭐냐면 분열을 책동하는 거야. 이 헝거 게임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는 진짜 미워하게 만드는 장치잖아. 헝거 게임 자체가.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스타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게 좋은 정치인 거야. 사실 캔디스는 정치인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세상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우리는 그 상징을 못 찾고 있는 거지. 그 상징을 우리는 너무나 원하고 또 원했어. 상정? 심상정? 나 원해. 상징. 상징. 상정 말고 상징. 심상정 나오면 신나게 찍을 것 같아. 나도 그런 상징을 원하는데 자꾸 지금의 모습이 그 상징을 안 만들어내거나 오히려 캐피털에 의해서 아주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냥 상징 자체를 스스로 죽여버리는 그런 현상을 자꾸 보잖아. 근데 그 상징이 그 구시대적인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김정 그럼에도 정치 불구하고 그거잖아. 방향을 돌리는 거에 있어서는 상징이 있어야 돼. 우리가 그거 해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스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시스템이랑 정책이 나와야지. 시스템의 정책이 그러면 무슨 수로 스타를 사람들한테 눈에 보여주는 그 시스템과 시스템의 정책을 대변하는 상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거 들고 나온 사람이 이제 스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스타잖아. 근데 우리는 그건 지금 상징이잖아. 시스템이랑 상징을 안 봐. 그 사람을 저는 보지. 중요한 둘 거야. 다 필요하다 봐요. 둘 다? 알았어, 황혜정선. 황혜정선. 일단 네. 일단은 자, 그 형들은 정치적인 걸로 하시고 저는 계속 로맨스로 갈게요. 그래, 네. 이 중간에 잊지 말아야 될 부분 여성 정치자들을. 우리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부분 뭐.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 엽기적인 그녀 한국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 나왔던 씬과 비슷한 씬이 나오죠. 뭐? 서로 오게티야? 좋아하는 게 뭔지를 물어보잖아요. 이 케니스 에버딘하고 그런 거는 주시아 굉장히 많이 제슨이 나오지, 모든 영화에. 좋아하는 거 뭐냐, 좋아하는 색깔이 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뭐 저기 보초술 때. 엽기적인 그녀처럼 뭐 그쵸, 뭘 그녀는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뭘 좋아하고 이런 거. 왜냐하면 케니스 에버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오렌지색 좋아하잖아. 근데 밝은 오렌지 말고 저 노을빛 같이 이런 선셋 느낌의 그런 색깔 좋아하고 넌 차도 좋아하고 신발끈 묶을 때는 이중으로 묶고 하다가 뛰쳐나가잖아요. 나 이거 못하겠다고 나가잖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거지. 아니, 그럴 자꾸 뿐더러 나오는 거지. 그 얘기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는 알잖아. 첫 편에 그렇죠. 기차 타고 그 캐피털을 갈 때 그쵸. 둘이 서먹서먹할 때 그러면 너에 대해서 궁금한 걸 알아보자. 서로 그 그쵸. 했던 얘기들이거든. 그때 했던 그걸 다 소중하게 감아놓고 다 그렇지. 기억해 놓는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지 또 그쵸. 사람이 소중해지니까. 이거는 로맨틱 코미디에 나오는 고백하거나 프로포즈할 때 항상 그런 이거 니트잖아. 해리가 셀리오 이런 데서 얘는 주문할 때 뭐 어떻게 하고. 완전 신기하다. 왜요? 이 영화를 로맨스 영화로 보는 로맨스 영화로 보는 아니 게 아니고. 관점을 그렇게 본 거죠. 저는. 그게 그렇게 섞여 볼수 있지. 있지. 섞여 있지. 신기해서. 아니 왜냐면 혁명이나 정치는 어차피 눈에 다 드러나잖아요. 저도 거기서 막 두근대는 게 있었어요. 특히 투 같은 캐칭 파이어 같은 경우는 저는 막 이런 막 이러면서 봤어요. 왜냐면 이 그 캐칭 파이어에서 맨 처음에 74회 우승을 하고 1년 뒤에 우승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역시 TV쇼로 보여주거든요. 그치. 그러면서 각 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근데 그 모습에 이 케니스 에버딘이 1년 뒤에 찾아갔던 각 구역들이 이미 이 혁명의 바람이 이제 불러일으킨 막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자기도 막 불타오르는. 근데 나는 이 스노우 정치 밑에서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과 이런 막 부딪히면서 그럼 진우가 그게 다 지금 어차피 보인 거죠. 김 PD랑 진우이가 헝거 게임 좀 뭐랄까 좀 깊이 보는 것 같은데 이 네 편 중에서 뭐가 제일 좋으니? 뭐가 제일 좋냐고요? 헝거 게임, 캐칭 파이어, 저는 머킹제이 1, 2 사실은 저는 오늘 것까지 합쳐서 오늘 것까지 합치면 순서요? 아니 순서까지 알고 있는데 뭐가 제일 좋냐고요? 또 이것도 그건데 저는 캐칭 파이어가 좋아요. 이 편. 네. 그렇구나. 네. 김 PD는 캐칭 파이어가 좋아요. 순서 매기 좀 어렵긴 한데
3편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모킹제이 파트 뭐 1. 파트 1이 좋고 오늘 4편은 한 번 더 보면 더 좋아진 줄 알았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흥행은 캐칭 파이어가 제일 많이 됐거든요. 거의 10억 불 가까이 벌었으니까 1조 가까이 벌었으니까 다른 것도 엄청나게 히트했어요. 사실 이게 그렇죠. 막 몇천억씩 벌었으니까 영화 한 편으로. 그런데 어때요? 이거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모킹제이 파트 2가 이 캐칭 파이어 기록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사실 비슷해. 다 5천억 이상씩 기록 벌었는데. 못 깰 것 같은데요, 저는.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물어보는 거예요. 못 깰 왜냐하면 것 같아요. 영화적으로 지금 네. 앞에서 쭉 갖고 온 에너지가 네. 모든 게 다 완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반제장 왕의 귀환처럼 좀 다 이게 대단원이 다 맺어져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앞에 그 에너지들을 충분히 연소를 못하고 끝난 것 같은 영화적인 그냥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아니 그 느낌은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약간 중간에 오히려 좀 지루했다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 몰아가지 못하고 나는 사실 아까 그 돌연변이인지 좀비인지 막 나오고 괴물들 예. 지하철에서 하수구인가 네. 제가 거기서 놀래라. 거기서 그냥 졸다가 그 놀래. 깜짝 놀랐죠. 진짜 저거 뭐야 이거 뭐 왜? 저도 그때 계속 갑자기 김PD 옆에서 제가 계속 그랬어요.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저기 그 월드 저희가 사운드가 너무 좋더라고. 영상은 좀 별로였는데 사운드가 완전히 스피커 밑에 앉아가지고 깜짝 놀랐어. 저도 캐칭 파이어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순서를 캐칭 파이어를 제일 먼저 봤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뭔 얘기가 있었나 이거 이러면서 앞으로 돌아가서 봤다가 뒤로 연결해서 봤는데 캐칭 파이어가 너무 재밌어서 나머지는 그 관성으로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그 프란시스 로렌스 이 감독이 2편부터 감독을 했죠. 네. 1편은 그 데이비드 로슨가 그 시비스켓이라는 영화 알아요? 승마하는 영화. 알아요. 그 영화 감독했던 감독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때 이 헝거 게임을 되게 개봉하자마자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완전 좀 얘기가 달라져. 컬러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쵸. 감독이 다르니까. 조금 더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 워킹제이 감독을 누가 하냐 막 이랬는데 이 캐칭 파이어가 워낙 히트도 하고 영화도 잘 돼서 계속 감독을 했는데 나는 오히려 워킹제이도 다른 감독이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오늘 영화에서 좀 이렇게 한번 오게티가 있나요? 오게티는 있는데 오게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게티 말고 오게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오게티 말고. 이거 바로 뒤에 T의 그 오? 오늘 그 영화에서 케니 세버딘이 사실 영화 내내 이 등 뒤에 이 화살을 잘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냥 보통 화살이 아니잖아요. 이 화살을 당기면 막 폭탄이 터지기도 하고 불이 붙기도 하고 하는 특수한 무기 이 살상용인 이 화살을 갖고 있다가 이 영화의 마지막 화살을 쏘는 게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냥 깃털 달린 화살 쪽으로 화살을 쏴서 맞춘 게 있었죠. 꽝이냐? 몰라, 전 치킨으로 봤어요. 아 뭐가 빨리 하고 치킨 먹어요. 뭘 맞추는지 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꽝 같은데 꽝? 뭐 꽝이나 이런 거겠죠. 아, 뭘 쏘긴 쏜 거야? 네, 새를 새를 오잖아요. 들고 들어오잖아요. 난 그거 말고 그 전에 이렇게 고양이한테 막 뭐 집어 던진 거죠. 그 장면 사람들 다 웃던데 고양이가 그 표정, 쫄아 있는 그 장면에서 좀 그 웃겼어. 표정 그다음에 때문에 진짜. 고양이 나중에 앉는데 고양이 표정 봤어? 거의 그렇죠. 뭐라고 하더니 안아주네 뭐 이런 별로 안 표정이었죠. 좋았어. 예. 아, 그 오게티는 없는 걸로 별점을 예. 매깁시다. 좋은 영화를 찾아방황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네. 5점 척도 1번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2번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3번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4번 누가 영화 보여주고 밥까지 사준다면야 5번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에 팥 기부 바랍니다. 네, 1번이 별 5개. 네. 팥기부는 별 1개. 자, 신우기부터. 네. 진우가 무조건 이제 너부터야. 네. 저는 마무리는 줘야죠. 네. 네. 뭐 1, 2, 3편 보셨다면 4편 보시길 바라고요. 네. 로맨스의 마무리도 좀 줘야 되고 혁명의 마무리도 줘야 되고 네. 마무리는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무리가 뭐 찝찝할 수도 있고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방향대로도 갈 수도 안 갈 수도 있지만 빨리 별점 줘. 별점. 아유, 진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뭐 술 먹고 하는 키스 같다라고
누가 같이 술만 먹고 그런 키스라도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게. 제니퍼 로렌스. 그렇게 해서 자 저는 제니퍼 로렌스 좋아요. 좋습니다. 계속 보고 싶고요. 파트 3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별점 4개로 하겠습니다. 네? 네. 별점 4개. 커피 왜 4개야?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4개야? 저는 그냥 다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사실 오늘 영화는 이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좀 있었어요.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요? 지루한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었고 근데 그 지루함이 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좀 관객들에게 좀 이렇게 그 이해시키고자 좀 어두웠어. 하는 좀 장치로 톤이 이게 그 극장이 갖고. 이상한가? 아니에요 영화 저는 지금까지 모든 시리즈 다 저기 IPTV로 봤는데 다 어두워요. 어둡죠 영화. 대체적으로 다 어두워요. 예. 영화요. 1편은 다 비오고 특히 디스트릭트는 다 어둡고 그 저 뭐야 캐피탈 좀 가야 이렇게 좀 캐피탈도 이상해요. 나 그 장면만 나오면 되게 이상한데 막 북치는 장면 있잖아. 네. 그게 나 이렇게 좋더라. 좋다고요? 사운드가 좋아서 좋아서 극장에서 그런가? 봤어. 아니 나는 또 자, 알았어. 최가자. 멋있는 네, 저는 시리즈 전체를 보는 별점과 이 영화 자체 이번 보킹 데이 하겠다? 파트 2 예,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랑 평가가 좀 달라요. 그럼 따로 예, 얘기해 주세요. 예. 마지막 것만 한다면 저는 3.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요. 네. 근데 이 시리즈 전체는 4점 커피값 아껴서라도 그 별 정도 네 개.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3.5야? 별 4개라는 거죠 뭐. 3.5로 합시다 그러면. 3.5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리즈 전체가 주는 이야기거리는 참 많은 시리즈다. 그래서 필감 시리즈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영화만 딱 놓고 봤을 때 정말 재밌었나? 내가 막 그렇게 생각하면 한 3 정도? 예. 3.5로 하죠. 예, 네. 3.5. 커피값 아껴서도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그렇죠. 네. 김 PD. 나는 5개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사람이 자각하게 되는 순간이 난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자각이 안 되면 아까 오샤가 얘기했던 것처럼 90%의 사람들이 자각을 못하는 거거든. 독재 안에서도 자기가 굶어가면서도 자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하게 되거나 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조금만 보이면 그냥 신경이 글로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안점이 되지 못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쟁점이 되지 못해. 근데 이 파넴이라는 이 세상을 보여준다는 자체가 영화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고 있는 것과 이것들이 왜 맞닿아 있는지에 대한 자각이 필요한 건데 각성을 시켜주는 측면이 그렇죠. 있다. 그게 제 가장 중요한 역할이고 그 역할을 했어. 영화를 보면서 3편까지 봤는데 4편을 안 보고는 못 갈 것 같아라고 느꼈던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결론 낼 거며 그렇죠. 마지막을 뭘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끝을 꼭 봐야겠다라는 거지. 나는 그 뒤에 뭔가 또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사실 그 다음에도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근데 그게 자꾸 왜 기다려지냐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이런 거다. 마지막에 대사에 나오는 그 말처럼 사람은 이런 거다. 좋은 면만 기억하는. 내가 아무리 악몽 속에 살아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면만 기억하면 그게 사람들 사이의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희망으로 삼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별 5개짜리 영화입니다. 물론 뭐 저처럼 이런 매니아층이 생각하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쉰들러 리스트보다 이 영화 더 좋아요? 신들러는 별이 5개는 넘어. 신들러가 훨씬 좋겠죠. 한 10개 돼서 무슨 매니아 책도 안 신들러는 10개. 형은 신들러만 얘기하면 신들려요. 신들러. 신들린 듯이 한 2시간 3시간 계속 얘기하죠. 계속 연설할 수 있어. 오작경? 예. 글쎄요, 나는 이거가 좀 뭐 재밌었는데 영화 아주 뭐 흥미도 있고 메시지도 있고 좋았고 근데 책처럼 그냥 트릴로지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4편까지 나오기엔 좀 과했어. 이게 반지의 제왕도 3편인데 그거하고 빗대는구나 결국은. 반지의제왕은 편당 길이가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만들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뭐 상업적인 뭐 의도가 있었겠죠. 그런데 제니퍼 로렌스의 발견과 그다음에 또 2000년대에 또 뭔가 시리즈가 하나 큰 시리즈가 하나 끝났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그거를 다 봤으니 나도 뭔가 그러네. 이루었다라는 느낌이 우리 좀 반지의 드네요. 제왕 이후에 이런 시리즈가 있었나요? 해리포터, 반지의 제왕, 뭐 매트릭스
매트릭스 다 끝났지. 약간 2000년대 초에 다 끝나고. 하여튼 그런 안재장이 그 이유잖아. 3부작을 넘어가는 급이 안 되죠. 이런 거가 또 하나가 뭔가 생겼다라는 네, 생겼죠. 거가 예. 예. 그리고 이게 뭐 업수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영화였던 네. 것 같기는 하고 그래서 저도 별 4개로 하겠습니다. 별 4개요? 네. 계산해 주세요. 네, 그렇게 되면 별 4개, 별 3개 반, 별 5개, 별 4개 총 16.5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4.1이 나오는데요. 별 4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커피값에서라도 꼭 보셔야. 보셔야. 꼭 아니잖아요. 네, 보셔야. 근데 기왕 보시려면 이거 사실 머킹제이만 파트 2만 따로 보면은 되게 재미없을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쭉 네. 보시고 가서 극장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IPTV 이런 걸로 다 있죠. 네, 네. 그 앞에 쭉 보시고 요거를 맞아요, 그건 맞아요. 보시면 상당히 재밌게 보실 수 있다. 그렇죠. 네,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극장 가다를 하는 보람을 오늘 참 많이 느꼈고요. 오늘 너 때문에 왔어. 나 때문에 본 건 다 알지만 가장 내가 기뻤고요. 그리고 롯데월드에서 미니언과 함께 저는 기념 촬영해서 너무 좋았고요. 미니언 너무 좋더라고. 네. 그 쌀벌한 영화를 보고서 미니언을 보니 왜 그렇게 반갑든지. 자, 음악 한 곡 들어야죠. 음악을 들어야 되겠죠. 예. 뭐 그 히트한 곡이 있잖아요. 그쵸. 예, 캐칭 파이어 때 콜드플레이가 지금 뭐 지구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락 그룹이죠. 콜드플레이가 불렀던 아틀라스. 아틀라스를 들어야겠죠. 뭐 헝거 게임 주제가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렇죠. 애니메이션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 쉬어가자. 그러니까 한 주 쉬는지 쉰다고? 아니면 왜? 쉬자. 아니 쉴지 애니를 나도 바로 다음 주는 들어갈지를 정말 이제 완전 막바지야. 우리 이거 연말까지의 스케줄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달력을. 한 주? 다음 주는 한 주 쉬겠다. 미리 예고 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주 한 주 쉬시고 네, 다음 주에는 지금 우리가 다 보니까 다 바빠가지고 주말에 못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한 주 쉬자. 나는 좋다. 다음 주말 김장하는구나. 그러네요. 다음 주에 김장. 아이유. 야, 자, 그 돼지고기 그- 그거 아이유. 재고와 다음 주에. 그 여러분들 혹시나 심심하실까봐 음악 듣기 전에 어저께 한일 전에 응원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소리를 질렀는지. 이대호가 쳤어요. 야야야. 그런 거는 녹음을 하고 그래. 데모하는 줄 알겠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봤습니다. 이런 목이 쉬지 않죠 이게? 야구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축구 너무 좋아하지 마라. 헝거 게임이다. 얼마 동안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서로 지금 이대호가 미워하게 있고, 만드는 역전 안타 치고 2타점 치고 있는데 계속 쓰러지고 이게 목이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